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목돈을 투자하면 될까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목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의를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물건을 경매에 받는 그런 걸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상가 작은 거 하나든지 아니면은 상가나 사무실 여러 개 있는 큰 건물이든지 그걸 우리가 근린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곳에 투자하실 분들 현장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 철저히 하셔서 이런 물건 딱 손에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돈을 벌어놨잖아요. 뭐 퇴직금 받으신 분도 있고 열심히 장사해서 목돈 모으신 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너무 나이 들면은 사실은 그 수입을 어디서 가져올 만한 게 점점 약해지잖아. 그래서 목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그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좀 받는 거죠.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분은 가셨습니다. 그 지방까지 가셨는데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제가 오늘 전부 다 알려드릴 거는 뭐냐면, 돈이 만약에 내가 한 1억 미만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1억 미만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상가 하나 정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3에서 5억 정도 그 이상 가지고 계시면 이제 근린주택이나 근린시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경매 물건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찾으셔서 이 정도 돈이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지역이면 내가 되겠다 싶으면 이제 현장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시는 거예요. 현장을 가시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장 물건지 주변 10km를 다 조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물건을 얼마에 쓰고 경락을 받을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짜리 상가는 기본적으로 이 물건지에 갔어. 그냥 상가만 하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 뭐 수원이나 이런 쪽도 한 5억, 6억 이 정도 하는데 임대료가 한 300 전후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은행 금리로 봐서는 한 5%대만 나오면은 굉장히 훌륭한 투자예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를 조사하셔야 되는데, 1층 상가일 경우가 제일 유리하겠죠. 현장에 딱 가보고. 2층이면 2층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음식점이 들어와 있어. 그래도 만약에 그 음식점이 기한이 돼서 그만두거나 음식점이 좀 안 되거나 하면 나가는 확률은 1층 상가보다 공실 확률이 좀 2배 정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3층부터는 보통 음식점보다는 사무실이에요. 무슨 학원이나 뭐 그냥 개인 사무실 이런 거가 쭉 올라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투자로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잠깐 아시죠? 소통 3종 세트,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하고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이런 분들, 내가 직접 무슨 이렇게 공예 같은 거를 해요. 그러느라고 작업실이 하나 필요해. 그런 분들은 층이 높고 싼 걸 가지시라 그래요. 올라갈수록 싸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가져오는 거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거의 여러분들은 1층 상가를 보셔야 되고요. 1층 상가 중에서도 대로변, 1층 상가 아니면 이면도로, 뭐 1차선 차 하나 왔다 갔다 할 정도, 그 정도 상가를 보셔야만 투자에 실패를 안 하시는 방법이에요. 현장 딱 가보셨는데 그런 상가다. 그러면 일단은 마음에 들어. 딱 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상권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임대를 하더라도 뭐 가게를 들어올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나도 세를 받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면은 가게를 들어올 사람이 먹고 살 만큼의 그렇게 좀 수요가 있는지, 예를 들면 사무실, 뭐 학교, 무슨 관공서 이런 게 주변에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나한테 임대료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조사 2차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불법 건축물로 찍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뒤쪽에 이렇게 보통 장사하는 1층 가게들은 뒤에 이렇게 가건물을 많이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나중에 불법 건축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꼼꼼히 다 살펴보셔야 돼요. 일단 몇 평짜리 가게인지가 나오잖아요. 물건 정보에. 그 물건 정보를 보고 그거를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게에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뭐 그런 가게들은 보통 주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를 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가게에 들어가서 보시고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나 경매 물건이 나와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지금 임차인으로 있냐, 있으면 얼마에 있느냐, 그리고 들어온 지 몇 년이나 됐냐, 가게 수익은 괜찮냐, 뭐 이런 거를 쭉 보시면 의외로 잘 되는 가게가 많아요. 가게가 잘 되는데 주인이 그 임대료만 받아가지고 다른 거에 좀 마이너스가 많아서 나오는 경매 물건이거든요. 가게 잘 되는 거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상대를 하면 그 가게를 하는 가게 주인이 사장이 아니어도 직원들하고 얘기 이렇게 여러 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상가는 점심 때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지나는 그 인구 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게 그냥 지나가는 도로인지 아니면 머물러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음식을 팔 수 있는 그런 데인지, 아니면 공방이면 공방대로 그 사람의 수요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 임차인이 들어와서 실패하지 않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상가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 건물에 관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실에 가서 그 나온 경매 물건에 관리비가 얼마가 밀려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상가는 조금 밀리면 몇백, 많이 밀리면 몇천만 원. 내가 1억까지 밀린 상가도 봤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대책이 안 쓰는 거죠. 왜냐면 나와 있는 물건값보다 더 많으니까 관리비가. 그렇죠? 꼭 체크하셔야 돼요. 경매 물건 정보지 한 3장 정도 프린트 해가지고 가셔가지고 나 이렇게 해서 왔다 이래서 관리실 가서 보여주고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거까지 체크하시면 그 다음에 인건 부동산에 가서 여기가 임대료가 얼마 정도의 이 정도 평수를 얻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나와 있는 임대 물건이 있는지. 자, 나와 있는 물건이 많으면 뭐예요? 거기 장사가 안 된다는 거겠죠. 그 동네. 나와 있는 물건이 적어. 그럼 장사가 잘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때 금액을 알아볼 수가 있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정도면 몇 평짜리 가게를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매매로 살 경우에는 그런 상가는 얼마 정도에 살 수가 있느냐. 몇 평짜리 얼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조사를 하셔서 이 물건은 값어치가 얼마다. 예를 들어 물건이 6억짜리 상가예요. 6억짜리 상가면 나는 한 4억 정도에 받아야 되잖아. 그죠? 4억이나 4억 5천? 뭐 이 정도에 받아야지 뭐가 남을 거 아니에요. 관리비도 내줘야 되고 하니까. 명도도 해야 되고 명도 비용도 들어가고 그렇게 남는 거기 때문에 그거 시세 조사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거까지 하셔서 상가는 현장 시세는 그렇게 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꼭 2번 가보셔야 돼요.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그래서 인구 그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근린 시설을 보는 거죠. 자, 돈이 좀 작으면은 맨 위층에 내가 살면서 밑에 새를 놓을 건물 한 3, 4층짜리. 그게 아니면 큰 건물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짜리도 있겠죠. 그런 건물은 보통 본인이 조사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3, 4층, 5층짜리 건물은 본인이 조사하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그 층층이 가게마다 다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호수마다. 여기 지금 얼마에 있으신가요? 뭐 거기 가서 솔직히 얘기하시면 돼요. 나 이거 경매에 나와서 보러 왔는데 얼마에 있느냐. 그러면 어떤 세입자는 막 대답 잘 안 해주는데 10명이면 한 8, 9명의 세입자는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해줘요. 장사가 잘 되면 잘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뭐 그 세금 뭐 관리비를 밀린 이유가 뭐 이거다. 여기는 어떤 지역이다. 거기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장사를 하든 뭐 사무실에 학원을 하든 뭐 사무실로 있든 뭘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 거기 현장에 있는 그 정확한 소리를 제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게 그 임차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임차인 중에 가끔 거짓말을 하는 임차인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예리한 예지력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돼. 일부러 거짓말하는 임차인도 있어. 그 임차인은 뭐냐면 그 건물 나온 그 건물주랑 사실은 뭐 이거 짜고 고스톱 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건물이 좀 비싼 가격에 그래도 낙찰이 돼야 이
채무자가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낙찰받는 금액이 그 빚을 갚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들어보시면 대충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실로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건물은 필히 우리가 그런 데는 관리실이 없죠. 4층, 5층. 관리실이 없으니까 한번 전화로 물어보세요. 가르쳐주는 데도 있고 안 가르쳐주는 데도 있는데 한전에 이게 이렇게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얼마 정도 수도세가 밀렸냐, 뭐 전기세가 밀렸냐, 뭐 이런 거.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전화하면 바로 알려줄 거예요. 호수별로 알려줘. 호수별로 다 해서 가면 계량기 쭉 있잖아요. 계량기 보시면 그거 다 써서 몇 호는 뭐 이거 다 적어서 전기는 전기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적어서 수고스럽지만 일일이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여긴 얼마 정도가 밀려 있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내부 조사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근린 주택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3, 4, 5층은 주택으로 쓰고 1, 2층을 상가로 임대를 할 거다. 뭐 맨 위층하고 3, 4층은 주택으로 쓴다. 그러면 너무 시끄러운 데는 안 되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이 피곤하니까 그렇게 조용하게 그 동네에 알맞는 가게가 들어올 만한 그런 건물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특히 점심에 이렇게 장사를 하는 집 같으면 점심 상권을 좀 보셔야 돼.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저녁에 장사를 할 그런 물건 같으면은 저녁에 그 가게에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세요. 가게가 뭐 막 큰 대로변에 있으면은 대로변 건너편에서 좀 그 가게를 좀 지켜보시고 한두 시간. 그 다음에 대로변 안쪽 이면도로에 있으면은 그 들어가는 입구, 만약에 저쪽이면 저쪽 입구부터 이쪽이면 이쪽 입구부터 여기에 사람이 어느 정도 왕래를 하나 한 두세 시간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대략 연령대 어떤 사람이 몇 명 정도가 이 시간대에 지나가는구나. 그런 거 조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건물주로 살기는 하지만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다 투자해서 그 건물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조금 장사가 잘 돼야 나도 기분 좋게 세를 받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리고 사는 사람도 그래. 그렇게 왕성하게 잘 되는 지역은 거기에 건물에 사는 사람이 조금 뭐 임대료를 한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주변에 조금 그래도 괜찮은 그런 회사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보시고요. 조금 한가하다 싶으면은 1층에 가게는 거의 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뭐 편의점이 들어와 있다? 그건 땡큐죠. 편의점이나 뭐뭐뭐 커피숍 아시죠? 그런 거 들어와 있으면 뭐 최고의 상가예요. 그거는 최고의 건물. 그런 데는 보통 임대를 20년 이렇게 해요. 그럼 내가 걱정이 없어. 이 20년 30년 동안은 그거를 뭐 해약할 일도 없고 그거 내가 임대를 꼬박꼬박 차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공실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어떤 가게가 들어있나 그런 거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세조사 주변 부동산 들어가야죠. 자, 건물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거기 가서 나 경매 받으러 왔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건물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냐? 나와 있으면 얼마냐? 그럼 내가 경매 받고자 하는 물건의 뭐 평수와 그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대략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금매로 나와 있는 건물도 가끔 있어요. 그런 데는. 그러면 금매로 나와 있는 건물이 더 싸다. 그럼 그걸 사는 게 낫죠. 서로 조율하기도 좋고. 세입자 관계, 그거 뭐죠? 계약서도 내가 다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으로 내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요. 그러나 금매보다 경매가 비싼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도 경매가 싸요. 그래서 그런 조사 좀 철저히 해보시고 세금 관계, 그 다음에 사람들 왕래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임차인들이 언제 들어와 있는지 주민센터는 꼭 가셔서 이렇게 떼보시고 그리고 가게 이렇게 들어가면 가게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저 경매물건 나와서 왔는데요 뭐 얘기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이 걸려있는지 이렇게 보세요. 그걸 안 걸어놓는 데도 많은데 가게 하는 데는 뭐 미용실이든 무슨 커피숍이든 뭐든 다 걸어놓게 돼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나 없나 이거 중요해요. 사업자 등록증은 전입신고와 같아요. 그래서 물론 법원 물건에도 사업자가 언제 됐다라고 나오죠. 그 사업자에 따라서 우리가 전입신고하면 그날로부터 대항력이 있냐 없냐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자 마찬가지예요. 사업자가 언제 됐느냐에 따라서 근저당권이 은행 근저당권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걸 그 대항력이 있냐 없냐 체크하거든요. 우리가 인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서류랑 같이 꼼꼼히 살펴보시고 사업자 딱 보면 게시일자 이렇게 딱 기억하셨다가 나와서 이렇게 쓰시고 거기 법원에 접수된 거랑 같은지 틀린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 가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누구누구 사는지 그거 떼어서 다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체크가 마무리가 되면 아, 이 건물이 이 동네